위기가 있다는 건 절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인공 같은 삶인 거죠. 유학 1년 동안의 생활은 롤러코스터 같다고도 말을 하는데요. 되게 내가 잘하고 있다, 이젠 정말 성장했다 라고 마음이 들면 또 다시 풍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나 잘하고 있어 슝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Hi guys! 미국 대학원생 달나라입니다. Over 1 year to live in America as a graduate student. Can you believe this? It's amazing. 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산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제 친구들도 많이 물어보는 게 미국에 1년 동안 있으면 영어는 많이 들어? 생활은 어때? 그러한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 1년 산 기념으로 어떤 점들이 많이 달랐고 어떤 점들이 힘들었고 그리고 영어는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크게 미국 생활이라고 하면 처음 해보는 경험들이 모두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 연구, 인간관계, 그리고 나와 이제 돈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참! 그리고 아직 저를 구독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미국 대학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달나라이고요. 앞으로도 쭉 자기 개발 그리고 유학 준비, 미국 생활, 영어에 대한 컨텐츠를 올리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도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 영어를 너무 못하면서 미국에 왔어서 아직까지도 조금 힘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공감되는 사람으로 더 딱 맞는 꿀팁들을 가득 전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의 컨텐츠로 고고고! 총 영어, 연구, 인간관계, 나 자신 나의 삶에 관한 발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겪었던 부분 그리고 내가 힘들었던 점 그리고 그런 걸 극복한 방법 그리고 현재 이러한 스트럭처로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기를 바라면서 그럼 바로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도 계속 힘들어하는 게 바로 영어거든요. 우선은 저의 첫 달을 얘기를 해보면 사실 제가 앞선 말해드린 것처럼 영어 미니멈도 못 채우고 미국에 왔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컸고 어려운 점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 첫 달에는 아파트 매니저와 얘기를 한다거나 카페에 간다거나 아니면 장을 볼 때도 거의 대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고 갔을 정도로 이런 준비가 없으면 사실 조금 두려움이 있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연구에 관한 미팅을 할 때도 내가 발음이 시원찮은 부분도 있었고 특히나 제 연구가 팀워크다 보니까 같이 교수님들이랑 같이 세미나를 할 때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 교수님들 3분, 4분이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아메리칸 그 발음에도 많이 어려운데 교수님들은 중국 분도 계시고 유럽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 발음에 익숙해지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요. 사실 살다 보니까 그 각각 한 분 한 분의 발음에 익숙해지게 돼서 나중에는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은 없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약이다라는 말, 그리고 영어의 귀가 트인다 라는 말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수업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원래 학부 때도 열심히 수업을 듣고 막 질문을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뭔가 새로운 학교에 오고 미국에서 대학원에 다닌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교수님한테 질문도 수업마다 하고 싶고 어떠한 퀘스천을 했을 때 막 멋있게 쌀라쌀라 대답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처음 수업을 생각해보면 내가 다 이해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교수님이 말하는데 인터셉트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건 자신감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런데 좋았던 건 제가 이제 2번째 학기부터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의 이 교수님들의 생각은 어떠한 질문이든 다 good question을 말해주고 또 제가 질문을 하면 이 다른 친구들은 저를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학기에 들었던 난류 클래스를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 좋아하는 토픽을
가르쳐 주셔서 질문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연구를 했긴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을 상태였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너 정말 클레버한 것 같아 라는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이건 모르는 건 남들도 다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학기부터 너무 나를 푸시하진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여기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겨나가면 돼 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가지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강추드리는 거는 내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영어 공부도 엄청 많이 하겠지? 영어에 대한 시간 투자도 많이 하겠지 하지만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미국에 온 이유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고 내 리서치랑 스터디가 중점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한국에서보다도 오히려 영어에 시간 투자를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한 거는 어쨌든 일주일에 몇 시간은 영어에 투자하자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 사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학교에서 나의 영어를 도와주기 위한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1:1 잉글리시 컨설테이션이나 그런 게 다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걸 확인해 보는 게 정말 강추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걸로 위클리 베이시스로 잉글리시 컨설팅을 매주 받았어요. 그래서 주로 했던 거는 이제 영어 프로넌시에이션 아니면 스피킹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특히 여름방학 때 미러링 프로젝트라고 제가 좋아하는 엠마 스의 스피치를 정말 리듬, 인토네이션, 악센트, 눈썹의 움직임까지 다 똑같이 따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10개의 센텐스를 하는데도 2달 동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저의 영어 향상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한국에서는 못 배워도 정말 쉐도잉보다는 100배 이상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걸 찾을 수 있다면 이걸 해보는 게 좋은 것 같고 제가 시간이 되면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틀린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내가 못한다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어를 하면서 가장 내가 발전했다고 느끼는 부분은 바로 솔직함인데요. 예전에는 사실 내가 틀릴까봐 아니면 내가 발음이 틀릴까봐 아니면 내가 나쁜 그래머를 쓸까봐 틀릴까봐 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나 이거 잘 못해 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서는 그게 나의 약간 약점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내가 발음이 틀리거나 그래머가 틀리면 나 이거 사실 잘 못해. 나 이거 컨퓨팅 하는 부분이야. 너가 고쳐줄 수 있어? 맞아. 나 이거 발음 되게 어려웠었는데 너가 잘 말해줬다. 이거 한번 시범 보여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조금 솔직해진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서 튜토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발음이 제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ph 발음과 th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의 튜티 학생이 가르쳐줬는데요. 어쨌든 배우고 나니까 너무 좋고 내가 이 발음을 틀린다고 해서 내가 수학을 못하고 이 학생을 가르칠 능력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1년을 산다고 해서 내 발음이 엄청 대폭적으로 향상이 되고 내가 단숨에 막 네이티브처럼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기대하게 되면 저는 더 자신감이 떨어지고 조금 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국에 처음 왔고 내가 네이티브가 아니라면 내 발음이 완벽하지 않은 거는 당연한 거고 손짓 발짓 하든 다른 표현으로서 나는 이제 이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것 같고요. 어쨌든 자기의 시간을 내서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좋은데 만약 내가 미국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것들을 많이 찾아서 해보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얘가 막 말을 잘한다고 해서 베프를 먹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되게 긍정적으로 밝게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특히나 여기서는 막 우버 택시 기사 분이나 막 카페 옆자리 앉은 분이나 아파트 매니저분들이 되게 다양한 얘기를 저한테 많이 건네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무료 전화 영어 아니냐라는 마음으로 계속 영어를 하려는 마음을 가졌고요. 조금 더 프렌들리하게 해서 나와의 대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틀린다고 전혀 겁먹지 말고, 틀렸을 때 아싸, 이제 내가 하나를 더 알았다,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는 가장 많이 힘들었고 또 이 와중에 가장 많은 것들을 배운 연구에 관한 건데요. 저는 유체역학을 연구하고 싶어서 왔는데 사실 난류, turbulence에 관한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 부분을 내가 연구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실에 들어오게 돼서 대기 난류에 대한 거를 연구 토픽을 잡게 됐는데요. 제가 저번 학기에 이제 난류라는 과목도 처음 배우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어드밴스해서 내 연구에 접목시키고 이제 필드 익스페리멘트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분석해서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연구라는 것도 잘 모르고 어떤 점이 좋은 연구자인지도 잘 모르고 난류라는 것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접목되다 보니까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내가 과연 여기에서 연구를 할 만한 자질이 있을까라는 퀘스천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특히 내가 봤을 때는 전 교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예전부터 같이 연구하고 싶던 교수님인데 계속 실수를 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교수님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화장실을 가려면 교수님 연구실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을 마주쳤을 때 교수님이 나한테 뭘 물어볼까 봐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에서 진짜 2-3시간에 한 번 가고 이 정도로 정말 무서웠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교수님이랑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극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극복한 부분은 저는 교수님이 나한테 너무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너 왜 이렇게 크리티컬한 띵킹을 안 했어? 왜 이 부분 생각을 못했어?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지 라고 말을 할 때 저를 혼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얘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밑받침으로 물어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세미나를 하고 다른 교수님들이랑 할 때를 보면 교수님은 그게 궁금하니까 계속 물어봤던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뭐 포닥 박사님이나 교수님들한테까지요. 그렇게 들으니까 교수님은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물어보는구나 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저는 내 연구에 이 나온 결과물들이 충분할까라는 의심을 계속 했었는데요. 사실 처음 하는 연구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물이 바로 퍼블리케이션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과연 옳은 걸까? 그리고 내가 발전시키고 있는 이 메소드도 하면 할수록 계속 부족한 부분을 찾게 되니까 왜 나는 이 하나도 완벽하게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다 수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교수님이랑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교수님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의 지도 교수님이랑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로 예를 들면 나는 좋은 리저트를 만들고 발표를 잘하고 하는 게 그거에 대한 척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건 너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한 분 교수님은 나는 중요한 건 프로덕티비티인데 이 생산성은 효율과 시간에 고보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쨌든 충분한 생산성을 만들려면 너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은 집중을 하는 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저는 사실 일주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30시간에서 35시간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해결책을 찾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교수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예를 들면 인디비주얼 미팅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면 2번에서 3번 정도 찾아가는 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5번에서 6번 그냥 너가 어떤 걸 찾았다고 오는 게 아니라 너가 계속 연구를 꾸준히 해가면서 뭔가 스트러글링한 부분이 있고 퀘스천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질문을 하러 와서 시간 낭비를 줄이고 그런 게 바로 연구하는 방법이다 라는 걸 말씀을 해주니까 되게 마음이 확 터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이런 걸 알았으니까 훨씬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밖에도 연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사실 그런 걸 하나 배울 때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고 내 걸로 만들고 나를 이제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부분이 조금씩 없어지게 되고 줄어들게 되고 내가 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는 다른 부분을 할 때도 그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조금 더 연구에 대해서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연구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란 건 없지만 역시나 많이 가서 앉아있고 웬만하면 많이 물어보려고 하는 태도를 키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위클리 미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딱 열심히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팡 가져가서 와우 너 정말 많은 발전을 했구나 너 이 결과 너무 멋있는데 라는 대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너무 나의 완벽함에 대한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 이렇게 완벽하게 못할 바에는 나 못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게 되고 오히려 이게 내가 연구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빨리빨리 끝내버리자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요. 사실 이렇게 빨리빨리 끝내버리자 그냥 끝내자 우선 하는 걸 목표로 하자 라고 하니까 내가 완벽하게 추구했던 그런 것도 딱딱딱 오히려 더 빨리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큰 걸 한 번에 만들자 라는 마음가짐보다 그냥 작은 걸 조금씩 꾸준히 해가자 교수님을 두려워하지 말자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에 대해서 제가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항상 너의 연구의 효율성 그리고 내가 과연 좋은 연구자인가? 내가 충분할까? 라는 의문점을 가질 때 저희 기계감 크리스 교수님이라고 엄청 프렌들리한 학과장 교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질문을 한 게 있거든요. 내가 계속 비슷한 실수를 계속 만들고 나 정말 잘하고 싶은데 교수님은 항상 내가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던져서 말문이 턱 막힐 때도 있어. 그래서 나는 교수님이 나를 조금 부적적하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봐 조금 걱정이 돼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크리스 교수님이 해준 말은 바로 이거였는데요. 어쨌든 미국이란 상황에서 교수님이 너한테 get out, 나가 라는 말을 하진 않았다면 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특히나 교수라는 이 특징 때문에 너가 만약에 95%의 correct, 잘한 부분이 있고 5%의 wrong,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교수라는 직업은 이 5%의 잘못된 부분을 말하는 게 직업이야. 그래서 너가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교수님들은 계속해서 너가 발전시켜야 할 부분을 말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너 스스로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굿 이라고 말해주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되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아마 연구가 아니더라도 나의 삶의 한 부분 아니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전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 분명 거기에도 그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영어와 연구에 관해서 미국 유학생활 1년간의 경험을 공유해봤는데요.
미국 1년 동안의 유학생활 아니면 더 2년, 3년 동안의 유학생활은 롤러코스터 같다고도 하잖아요. 왜냐면 나 조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다가도 다시 고난이 찾아오고 다시 이겨내고 고난이 찾아오고 이래서인데요. 그런 부분은 바로 뭐 연구나 영어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일상에서의 삶이 확실하게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반으로 잘랐는데요. 다음번 영상 2탄에서는 돈, 인간관계,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모두 선물 같은 예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 이게 아닌가? 다들 잘하던데 이거 어떻게 잘할까요? 이건가? TMI는 시간을 좀 아끼려고 앞머리를 그냥 넘기고 다녔었는데 오랜만에 기분 전환경으로 앞머리를 잘랐어요. 뭔가 영해졌지 않나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분들 진짜 고마워요. 제가 힘들 때 올렸었던 무기력한 한 날의 일상 글, 그리고 고민이 많았던 한 달 한 걸음 컨텐츠에 올려준 댓글들과 이메일들을 보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그러한 댓글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유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보다 긍정적인 기운을 지녔기를 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운동 가야지.